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더 인사이드 김우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몇 시간 전 우주를 향해 발사됐습니다. 로켓 엔진부터 발사대까지 국내 독자 기술로 누리호를 완성하고 발사한 경험은 국내 우주 기술 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누리호는 내년 2차 발사 이후에 2027년까지 4차례의 추가 발사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게 됩니다. 모쪼록 K로켓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우뚝 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엔 뉴스캐스터 김호경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다만 먼 거리 통학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 5분 이내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 기관들이 행정정보를 공유하는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동의할 경우 여러 관계기관이 행정정보를 공유해 추가적인 서류 발급과 제출을 막는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시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 등록 증명 등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18종의 행정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추가 서류 제출이나 재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로 춘천 캠프페이지 일대가 제한되면서 청사 신축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허영 의원의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 신청사 활용 방안과 관련된 이 내부 논의를 진행,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현재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도심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춘천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경비원의 업무를 시설경비 외 낙엽청소, 제설작업 등으로 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리주차, 택배배달 등의 업무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열흘간 개최되는 강릉국제영화제는 국내외 영화 116편을 비롯해 영화인과의 대화 등 다양한 관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올해 영화제 슬로건인 턴 더 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자는 의미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호경이었습니다. 뜨거운 이슈와 현안을 기자의 손으로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원석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됐죠.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상 마지막 거리 두기가 될 것 같죠? 네, 위드 코로나 전환이 다음 달 초에 예정된 만큼 사실상 마지막 거리 두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번 조정안으로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되면서 잃어버린 일상을 차츰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일상회복준비위원회도 이달 출범해서 의료 체계 부담과 소상공인 어려움 그리고 국민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역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만드는 게 위드 코로나 이행안의 핵심입니다. 예. 다음 주쯤이면 백신 패스를 비롯해서 분야별 방역 로드맵에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지역 상권에도 모처럼 조금씩이지만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 같고 또 축제 소식도 이렇게 들러오고 있거든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비수도권에선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반가운 측면이 많은데요. 예. 일단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된 게 큽니다.
영업시간이 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저녁 약속도 이제 속속 잡히지 않을까 하는 자영업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단체 회식도 가능해졌습니다. 예. 하지만 그간의 일상 패턴 때문인지 아직까진 드라마틱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인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강원도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죠. 인제 빙어 축제와 그 홍천강 꽁꽁 축제 등이 오프라인 개최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가능해진 결과로 봐야 되겠죠? 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번 주 신규 확진자는 10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지난 7월 시작된 4차 대유행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정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면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해 위드 코로나 전환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만 보면 어제 이미 접종 완료율을 70%를 돌파했고요. 1차 접종을 마친 도민은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16세에서 17세 청소년과 임산부 등 접종 범위가 확대되면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더욱 붙을 전망입니다. 그 전국의 282개 예방접종센터가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면 접종 완료율이 70%에 도달하고 1차 접종률은 80%를 거뜬히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만큼 신규 접종자 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지난 2월부터 체육관이나 시민회관 등에 차려졌던 예방접종센터가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데요. 3분기부터 화이자 백신의 관리 기준이 완화된 점도 위탁 의료기관 중심의 접종 체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한 번도 접종을 못하거나 2차 접종이 예정된 분들은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진행하게 되고요. 특히 건강보험 미가입자라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야 되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강원도의 코로나19 신규 발생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아직 그렇게 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체제로의 전환 문제는 없을까요? 네,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이 강원도 내 확산세가 학교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어제만 해도 강원도에선 3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되는 단계라서 초중고등학교의 확산세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 전환이 결정되더라도 이제 마스크를 벗지 않고 백신 접종률을 보다 끌어올리는 게 변치 않는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에서 만에 하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와 음압 병상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상으로의 한 걸음인데 이럴 때일수록 방역이라든가 위생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석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와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줌인사이드 시간입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이 의암호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를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수 춘천시장 모셔서 춘천의 청사진과 관련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국내 최장길입니다. 사막산 케이블카가 얼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탁 트인 의암호의 여러 경치를 관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최장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충분한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개장 초부터 참 많은 분들이 춘천을 찾고 있고요. 또 케이블카를 타고 사막산 정산에서 본 우리 춘천의 광경에 다들 놀라고 매력에 푹푹 빠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예. 환경부를 굉장히 설득해야 했고 또 거기
사유지가 있었는데 사유지 지주로부터 허락받는 과정도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았습니다. 어쨌든 소노 인터내셔널과 함께 만든 지난 한 4, 5년간의 참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개장 초부터 이렇게 아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한 560억 정도 들였는데 한 4, 5년 안에 그 이상의 효과를 걷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개장 시기라든가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현장 예매만 가능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네, 소노 측과 저희가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깊게 고민들을 했어요. 실무 단위에서도 그러니까 소노가 이미 8월부터 개장 요구가 있었지만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 상황에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10월 달로 개장을 연기했는데 더 이상 소노 측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미루게 강요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10월 달 개장을 하고 한 달 정도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11월 어차피 위드 코로나 시기가 되면 전면 개장 가능하니까 오픈 세레머니도 최소화해서 기자들만 모시고 개막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어요. 예. 내년 한 3, 4월 달에 그랜드 오픈 아마 기획을 소노 측과 저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지역 경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케이블카 개장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기대효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지요? 일단 춘천을 찾고 있는 분들이 호스 케이블카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찾는 건 분명합니다만 춘천이 갖고 있는 장점이 워낙에 많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춘천의 감자밭이라고 하는 카페 하나가 연간 불러들이는 인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케이블카도 연간 한 120만 명 예. 춘천을 올 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케이블카가 시너지를 낸 건 분명하고요. 여기서 그냥 케이블카만 타고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암호 주변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수상 레저 활동들이 네. 호스 케이블카를 찾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춘천에 머물게 하는 이유도 만들 테고요. 또 각종 다양한 컨텐츠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쏟아질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우리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 이 좀 어깨를 좀 펴고 춘천을 찾고 있는 그분들로 하여금 주머니도 이렇게 좀 활짝 열게 하고 또 활짝 열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춘천시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하고 스카이워크 등 의암호 주변 관광지도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참 볼거리가 많은 야경 명소로 또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소양 2교 중심으로 한 의암호 야간 경관 사업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사실 수십억을 쏟았어요.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도 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크셔서 랜드와 연관된 이 야간 조명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들을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호수 분수대에도 저희가 50억을 들여서 서면대교에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또 소양 2교의 양쪽으로 미디어 파사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구봉산에서도 아주 정확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선명하고 호응도도 높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우리 그 야간에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이 관광객들이 보게 된다면 더 또 춘천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 네.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핵심은 역시 교통 인프라 확충 아니겠습니까? 춘천에서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연계한 다리도 건설 중이잖아요. 어느 정도 네. 지금 시장님 진행이 됐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단 예. 그 국지도 이 노선을 국가 노선으로 그 대체 노선으로 이렇게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허영원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고 국비를 확보해서 서명계 대교를 중도에서 서명까지 이어지게 하는 작업은 했는데 이게 국비 확보하려고 하면 그 국가 도로망 계획에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그걸 좀 저희가 놓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대체 노선에 이게 정부 계획 안에 들어간 게 올해 것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2025년 이후에나 국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도지사님하고 논의하다가 25년까지 그대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 예. 그래서 일단은 4차선에서 2차선만이라도 지방비로 투입하자라고 하는 저희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지사님하고 저하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차적으로 600억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일단 시공에 들어가고 설계에 들어가고 후년부터는 시공에 들어가서 2024년도 정도면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춘천하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도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지난해 춘천 시민이 선정한 10대 정책에 신나는 보육, 행복한 아이가 2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공들이는 이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가 행복한 도시면 모두가 행복한 도시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데 방점을 두고 한 정책이 참 많습니다. 예. 일단 지금 가장 그래도 핫하게 새롭게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것이 잼잼 놀이터인데요. 이 놀이터를 만드는데 무려 2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놀이터는 행정이 또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간 그런 놀이터가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직접 부모와 함께 만든 놀이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놀이터는 어른들이 뚝딱 만들어 무슨 제품처럼 만들어진 그런 놀이터다 보니까 아이들로부터 참 많이 외면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2년에 걸쳐 만든 이 잼잼 놀이터는 정말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가신 것만큼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놀이터 때문에 춘천을 이사 오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1호를 만들었는데 내년부터 2호, 3호 그래서 춘천 전역에 놀이터를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서 네. 아이들의 좀 행복들을 저희가 만들어 갈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그 돌봄도 저희가 특별히 학교나 또는 학원에 아이들이 굉장히 갇혀 있잖아요. 이걸 동네 사람들이 마을 단위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래서 네. 마을 전체, 마을 공동체가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런 새로운 돌봄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에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아이들을 그래도 동네 분들이 맡아준다는 것만으로도 푸근해지는데 그것이 실제 구현된다 하니까 학부모들도 크게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특징적인 게 우리 아이들은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니면 적어도 한 사람이 한 개 이상의 예술 활동을 하게 하는 예. 1인 1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문화 예술적 소양도 키우지만 이거로 인해서 우리 도시 전체가 문화 예술의 도시답게 될 거다 저희는 확신도 하고 있고요. 정말 이거는 전국에 내세워도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아이를 위한 행복한 정책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는 복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이제 돌봄 프로젝트도 그 일환인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큰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좀 있었어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늘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설계주의 함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에서 설계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저희 시정부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돌봄 체계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지적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제도와 시스템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우리 시의 정책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진행하자 해서 한 것이 선한 이웃 프로젝트예요. 예. 그러니까 제도로서 해결이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웃이 서로 돌봄을 통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 돌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요양원을 그나마 좀 덜 가고 예. 그 동네에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춘천에서 해보자 한 거죠. 근데 예. 이것이 의외로 사람들로 하여금 일단 이웃분들이 자기 이웃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웃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회복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일단 나하고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분들이 그래서 자기를 살펴주니까 일단 마음이 놓여서 요양원에 갈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들이 조금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예. 자, 끝으로 춘천시의 미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을 포함해서 정리 말씀을 좀 간략하게 짧게 듣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기자분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될 텐데 춘천도 그러한 어떤 시점에 맞춰서 그동안 어려웠던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예. 있는데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준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살고 싶은 도시, 가고 싶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춘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새 훌쩍 다가온 겨울, 취약계층에게 찾아온 추위는 더욱 혹독하기만 한데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선 이불 세탁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시설로 인해 취약계층은 이불 빨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이불을 세탁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직접 빨시고 이러면은 세탁기가 적어가지고 이불 같은 거는 못 빨시고 하던 게 빨아다 드리니까 할머니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이불 빨래를 지원하는 공공빨래방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이불을 수거해 세탁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기초수급자들, 장애인들 빨래 이불을 수거해다가 빨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불 세탁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노인, 청년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형 이불을 수거해 세탁,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두터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동시에 사회활동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빨랫감을 수거 배달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피는데요. 사회복지사의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연계합니다. 봉사활동 하니까 서로 좋고 뭐 그하죠. 가면은 할머니들이 반가워하니까 서로 좋은 거죠. 지역 어르신 24명이 근무하고 있는 행복빨래방은 정선 시니어 클럽의 운영을 맡겨 취약계층의 복지와 어르신 일자리까지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사업은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 유형입니다. 현재 24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 24명의 어르신들이 4개 조로 편성이 되어서 하루 5시간씩 이렇게 격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은 도서 산간 지역의 어르신들은 외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공공빨래방은 직접 수거 배달에 나섭니다. 안 가던 그 독거노인 댁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길 찾기가 참 좀 어렵습니다. 생필품 구매 대행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과 복지, 일자리까지 모두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빨래 바로 와서 어머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빨래도 발이 아파서 들지도 못하는데 이리 와서 가져가시고 갖다 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공공빨래방은 매년 33명이 근무하는 세대 통합형 일자리로 민간 공공기업이 협업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웃을 도우면서 생활비도 벌 수 있어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빨래방에 나와서 일을 하게 하니까 용돈도 벌고 이렇게 나가서 어르신들 보면은 진짜 이렇게 빈곤하게 계시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 저희들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작은 보람이나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가볍고 너무 즐겁고 좋아요. 내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에게 통합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선 시니어 클럽의 모토가 일하는 100세 아름다운 시니어 행복한 정선입니다. 저희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모두가 우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렇게 건강하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마주할 때 이렇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이 지역 안에서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복지 서비스와 생필품 구매 등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공공 빨래방의 긍정적인 효과가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을 살피는 가벼운 안부나 방문이 힘이 되곤 하죠. 공공이불 빨래방 사업을 추진하는 강원도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사업을 병행해 추진합니다. 우유 배달을 위해 찾았지만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쌀쌀해진 날씨, 적적했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